이 집은 제 남자친구 집이에요. 당신 남자친구가 제 남편입니다. 제 이름은 박미순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되었습니다. 남편 최영수와는 23세 결혼해서 벌써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웠지만 그래도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1층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온갖 고생을 해서 장만한 집이었죠. 당시에는 전세도 어려워서 월세부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드디어 내 집을 가졌을 때의 기쁨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남편이 깜짝 놀랄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전세로 줘야겠어. 뭐라고? 갑자기 왜?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 2년 정도 부산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건설회사였는데 지방 현장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럼 같이 부산으로 가면 되잖아. 아니야. 2년만 있다가 올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사는 집은 전세 내주고 당신은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서 지내. 나도 전셋집 알아볼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2년을 살자고 이사를 할 수도 없었고 부산에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지금 사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 돈으로 각자 작은 전셋집을 구해서 사는 게 경제적으로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서울 전셋집은 어디로 구할까? 아무데나 작은 곳으로 하나 알아봐. 여기 동네에서는 오래 살았으니까 새로운 동네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우리 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2년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15평짜리 작은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살던 집이 아직 안 나가서 보증금이 좀 부족했지만 어차피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기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남편은 부산에서 온다고 했는데 새벽에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 이사는 너가 알아서 해. 혼자 어떻게 해? 짐이 얼마나 많은데. 이사업체가 다 해줄 거야. 걱정 마. 저는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남편이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니. 마음이 허전했지만 남편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사업체 아저씨들이 와서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가구들, 그릇들, 옷들이 박스에 담겨서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왠지 슬프더라고요. 새 집은 우리 집보다 반 정도 크기였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다 넣기에는 너무 좁았죠. 하지만 2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여보, 이사 다 끝났어. 집이 좀 작긴 하지만 나름 괜찮아. 그래. 고생했어. 나도 부산에서 숙소 정리하느라 바빠. 언제 올라와? 좀 안정되면 갈게. 그렇게 저희는 떨어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사는 생활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남편 눈치 안 보고 TV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실컷 볼 수 있었거든요. 남편과는 매일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현장이 바빠. 요즘 야근이 많아. 일단 끊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길어봐야 10분 정도 통화하고 끝났습니다. 그래도 매일 전화가 오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7시쯤 왔는데 8시, 9시, 10시. 나중에는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야근이 너무 심해서. 오늘도 10시까지 일했어. 몸은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서둘러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은 언제 와? 보고 싶은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현장이 워낙 바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 아, 그래.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화 통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예전에는 10분 정도는 했는데 나중에는 5분도 안 돼서 끊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혈압이 좀 높대. 아, 그래? 약 먹으면 괜찮아.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미안.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 잘 안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멘트만 계속 들렸습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매번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현장 일도 잠시 쉬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여보, 왜? 남편 목소리가 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아, 응. 먹었어. 뭐 먹었어? 응. 그냥 도시락. 남편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현장 사람들이랑 같이 먹었어? 응. 그런데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또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남편한테서 전화가 안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계속 안 받고요. 결국 밤 12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걱정되잖아. 미안해. 오늘 회식이 있었어. 회식, 갑자기? 현장 사람들이랑 그냥 간단하게. 남편이 회식을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미리 얘기해줬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했다는 게 좀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설마 저를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산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산책을 나가려고 했는데 문득 우리 옛날 집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전세 들어온 사람들은 잘 살고 있을까?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옛날 집 앞까지 가봤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멀찍이 서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거죠.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걸 보니까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잘 살고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 전세 들어온 분들인가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집에서 나온 사람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긴 머리를 염색해서 갈색으로 만들어 놓고 화장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전세 들어온 사람인가?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에 전세 들어온 사람은 4인 가족이라고 들었거든요. 부부의 아이 둘이 있다고 남편이 그랬는데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 집 딸이거나 아니면 손님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가 왔을 때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전세 들어온 분들 어떤 사람들이야? 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인사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굳이 인사할 필요 없어. 남편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4인 가족이라고 했잖아. 응, 나이대가 어떻게 돼?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남편 대답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자세히 모른다니요? 자기 집을 전세로 주면서 어떤 사람들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혹시 젊은 여자도 있어? 젊은 여자? 남편 목소리가 갑자기 경계하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응, 20대 후반쯤 되는. 키 크고 머리가 갈색인.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지나가다 한두 번 봤거든.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 아, 그럼 딸이겠지. 딸이 있나 봐. 남편이 대충 둘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들 나이가 좀 있나 보네. 응, 뭐 그런 것 같아. 남편이 점점 더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남편이 전세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을까? 그리고 왜 젊은 여자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할까?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다시 옛날 집 앞을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또 그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말 예쁘고 젊었습니다. 제가 전 아이였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옷도 비싸 보이는 걸 입고 있었고 가방도 명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베란다에 널린 빨래였습니다. 남자 옷이 보였는데 그게 남편이 즐겨 입던 옷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특히 체크셔츠 하나는 남편이 자주 입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우리 집에 전세 들어온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전세 들어온 분들께 인사도 드리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입자분들께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지. 그리고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상대로 그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예, 저는 이 집에 전에 살던 집주인이에요.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여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세 들어와서 잘 지내시나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요.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인 가족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남자친구가 산 집이에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라고요? 제 집이 이 여자 남자친구 집이라고요? 잠깐만요. 이 집은 제 집인데, 전세를 내놓았는데, 전세요? 자꾸 무슨 말씀하세요? 여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은 제 남자친구 집이에요. 남자친구는 어디 있나요? 부산 출장 가서 지금은 없어요. 남자친구 이름이 뭐죠? 그런 걸 제가 왜 아줌마한테 말해야 하나요? 제 집을 자꾸 남자친구 집이라고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최영수 씨요. 쾅!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최영수라니. 그건 제 남편의 이름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 최영수 씨가 언제부터 여기를 매매했다고 하던가요? 작년부터요. 제가 여기 온 건 6개월 정도 됐고요. 6개월이라. 그럼 제가 이 집에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제 남편이 저를 속이고 이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집에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여자가 신경질적인 표정을 지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니 어떤 아줌마가 자꾸 우리 집 집주인이라고 와서는 꼬치꼬치 캐물어.
아줌마! 저는 여자를 밀치고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안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저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가구와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 띈 것은 바로 남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슬리퍼, 남편이 즐겨 읽던 책,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낡은 가방. 그 가방은 제가 남편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이 여자의 생활 흔적이 보였습니다. 낯선 화장품과 옷가지들. 그리고 남편 옆에 다정하게 서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배신감과 모욕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자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자친구가 제 남편입니다. 네? 여자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걷어들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 오빠는 이혼했다고. 이혼 안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부부예요. 결혼한 지 30년 됐고요. 여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진짜 아줌마 집인 거예요? 분명 자기 집이라고 살아도 된다고 했는데. 영수 오빠가 저를 속인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남편한테 속았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여자 둘 다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다고 했죠? 6개월 정도요. 그럼 혹시 그 사람이 부산에 있다는 건 거짓말인가요? 부산이요? 아니에요. 정말 부산에 현장 일로 자주 가요. 일주일에 3, 4일은 부산에 있어요. 그럼 나머지 3, 4일은 여기서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뒤따라 나온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어차피 속은 것 같으니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챙겨서 나가세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오빠가 여기서 살으라고 해서 산 것뿐이에요. 네, 그 오빠네 집 아닌 거 알았으니까 이제 나가세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다니.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속에서 남편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순아,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해야. 내가 설명해 줄게. 뭘 설명해?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국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잠깐 헷갈린 거야. 헷갈렸다고? 30년 결혼 생활이 헷갈린 거라고? 그게 아니라 요즘 일도 힘들고 당신은 자꾸 잔소리만 하고 그러다가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내 집에서 바람을 핀 거야? 미순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걔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아이야. 그래서 잠깐 집을 빌려준 것뿐이야.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정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정순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미순아,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정순이한테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일이. 그 나쁜 놈이 어떻게? 정순이가 제 일처럼 화를 냈습니다. 미순아,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 년놈들한테 당할 이유가 뭐야? 정순이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강한 친구였습니다. 일단 그 집부터 되찾아야 해. 네 집이잖아. 어떻게?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그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저는 정순이 말대로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다행히 집 명의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방법이 있어. 미순아,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 그래, 무단 침입이야. 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미순아,
지금 네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달라져? 정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듣더니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저는 경찰관과 함께 옛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여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며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그 여자는 경찰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집 집주인분이 무단거주 신고를 하셨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있던 친구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경찰이 여긴 왜 온 거야?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박미수 씨 명의의 개인 주택인데 집주인 허락 없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 집이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줌마? 여자가 항변했습니다. 남자친구분 성함이 뭐죠? 최영수요. 최영수 씨가 이 집 소유주인가요? 네,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경찰관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주인은 박미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씨는 배우자로만 기재되어 있고요. 그 순간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유부남이랑? 헐, 진짜? 언니, 여기 언니네 집 아니었어? 여자가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아니야. 너희는 들어가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무단 침입인 거야? 아우, 쪽팔려. 어떡해. 친구들의 시선이 곱지 않게 변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했고, 이 집도 자기 집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허락 없이 거주하고 계신 건 사실이니까 퇴거하셔야 합니다. 나가야 한다고요? 언제까지요? 당장 나가셔야 하는데 집주인분께서 배려해 주셨으니 3일 안에는 꼭 나가셔야 합니다. 아, 진짜? 왜 제가 나가냐고요? 여자는 친구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고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 우리 먼저 갈게. 응, 조심히 가. 연락할게. 응. 야야, 빨리 나가자. 여자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정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남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순아, 너 뭘 한 거야? 뭘 했는지 알면서 왜 물어? 경찰까지 부르다니, 너 정말... 내 집에서 다른 여자랑 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 남편이 오히려 제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더 속으면서 살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창피하게 왜 이래? 창피한 줄 알면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순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동네에 소문나면 어떡해? 남편은 예전부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동네 소문은 무슨 당신이 생각해야 할 게 그거야? 그럼 뭐야?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야? 잘못했다고.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순아, 그냥 우리 이제 정리하자. 정리.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 이혼해. 내 집에서 당장 짐 빼.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중 생활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에는 그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카카오톡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저를 비난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만남을 가졌고 모든 게 들통났을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했던 겁니다.
그녀의 가증스러움에 다시 한번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옛날 집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3일 안에 나가라고 했으니까 벌써 나갔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빨래도 그대로 널려 있고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뻔뻔한 건 남편도 그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쭈, 니들은 아직도 깨가 쏟아지는구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두 사람이 잠옷바람으로 한 집에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또 하나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미순아,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증거 수집하지. 제발 진정해. 남편의 말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파멸인데 그는 고작 진정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니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미순 씨?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이렇게 싸워? 저는 이웃 아주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세요. 이 사람이 저를 속이고 이 여자랑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같이 산 부인을 속이고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우는 남자라고요. 제 말에 이웃 아주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저에게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며 집을 전세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 여자랑 살기 위해서였다고요. 제 고함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남편과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그 여자는 창피했는지 남편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냥 빨리 들어가자.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무슨 일로 신고하셨나요? 네, 여기 장미 아파트인데요. 불법 점거를 한 사람들이 제 집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아직도 내연녀랑 여기서 살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다가와 사정했습니다. 미순아, 제발 그만해. 내가 다 설명할게. 동네에 소문다 나겠어.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니까 니들은 여기서 또 히덕거리고 있지? 우리 아직 서류 정리 안 됐어. 니네는 지금 불륜이라고.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남편과 그 여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주택 소유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 여자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정하며 서류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경찰관들에게 건넸습니다. 네, 서류 확인했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박미순 씨가 맞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고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경찰관은 그 여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곳은 불법 점거된 상태입니다. 즉시 퇴거하시고 소유주에게 집을 돌려주세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남편이 와이프 내쫓고 여기서 저 여자랑 살림을 차렸대. 어쩐지 둘이 이상했다 했는데 불륜이었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미순 씨 힘들었겠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개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후련했습니다. 제 30년의 삶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은 곧장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큰 짐들은 내일 가져가겠다고 옷까지 몇 개만 챙겨 재빠르게 택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집 앞을 떠나지 못했고 몇몇 이웃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날 밤까지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100% 승소입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 덕분에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조건들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요구한 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집은 당연히 100% 제 소유가 되었고 남편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받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30년 동안 쌓인 체증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그 여자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처음에는 그들이 어디로 갔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그들의 소식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온전한 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네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동네 전체에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불륜, 이중생활, 불법 점거. 한동안 우리 동네는 이 사건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저를 보면 아주머니들은 어쩌면 그렇게 용감했냐며 혀를 내둘렀고 아저씨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 소문이 고마웠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부당하게 침해당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내 권리를 되찾았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아내, 그 여자의 희생자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 살던 저는 이제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밤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저는 제 삶을 되찾은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을 되찾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냥 가시는 건 아니시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6회상 쾌통쾌한 다음 이야기를 얼른 가져올 수 있거든요. 구독해 주신다면 다음 이야기도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행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 많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